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LS 어때요? 오랜만에 타니까? 근데 되게 편해요, 이 차. 편하죠. 네. 근데 노면이 좋은 데서는 편한데요. 네. 노면이 불규칙한 데서는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그 페라리만큼의 고급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죽 느낌이 좋아서 그래요. 시트는 되게 편하죠. 네. 시트는 되게 편하죠. 나피디님이 경제활동을 한 지 얼마나 됐죠? 경제활동이요? 제가 24, 5? 24? 그때부터 했어요. 처음에 무슨 일 했어요? 처음엔 프리랜서로 글 쓰는 일 했어요. 작가. 네네. 그때 수입이 한 어느 정도였죠?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래서 50만 원을 벌어서 어떻게 썼어요? 생활비로 다 썼죠. 뭐 저축이란 건 없었죠. 그때. 저축이란 건 없었다. 50만 원으로는 저축 못하죠. 그래서 생활비로 예를 들면은 밥 먹는데 한 30, 교통비 20. 교통비 20. 그 다음에는 제가 그 프로젝트로 네. 그때는 한 150 오. 정도 벌었어요. 3배가 올랐네요. 네. 근무하는 시간은요? 그냥 9시 출근해서 뭐 6, 7시까지.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도 또 150이었어요. 그 다음 이직한 데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사무직. 그때 나이가 그때 여기 오기 전이니까 27, 8. 근데 이제 그걸 150을 받으면서 그것도 너무 적어서 저는 투잡으로 했어요. 알바를 했어요. 알바. 글 쓰는 알바. 그래서 토탈 합은? 평균 내면 한 250? 250. 오, 그래도 괜찮게. 네, 네. 그때 그 정도 벌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오고 나서는 많이 올랐죠. 어느 정도 올랐죠?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얘기해도 되죠. 많이 받을 때는 뭐 월 모았던 적도 있고요. 평균을 따져 좀 다르겠지만. 네.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암튼 지금 이제 나피디의 이런 성장 역사를 제가 좀 들었잖아요. 50에서 시작한. 50에서 시작해서 끔찍했어요. 제 시작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돈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용돈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손해예요. 왜냐면은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고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공부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거는 그야말로 손해예요. 제가 지금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또 시간도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의 관념에 있어서 본인이 투자하는 시급이 시간? 얼마냐, 아, 시급의 기준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최저시급 지금 거의 10,000원에 육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저시급 10,000원이라는 이 금액,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을 일할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30일을 일한다고 쳐볼게요. 쉬는 날 없이. 네. 그래서 300만 원을 벌어요. 네. 그러면은 시급이 10,000원이겠죠. 그쵸. 그쵸?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면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월 6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2만원. 시급이 2만 원인 거죠. 만약에 30일 근무한다라고 쳤을 때. 근데 만약에 15일 근무한다. 그러면 시급이 4만 원이겠죠. 네.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돈을 얼마를 버는지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내 시급의 가치가 얼마냐를 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 때, 그러니까 인턴 때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인턴 때 시급이 한 7,000원? 6,000원? 5,000원? 점점 내려가네요. 네. 5,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인턴 때는 거의 24시간 일을 하거든요. 병원에 당직도 서야 되고 뭐 시간은 많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휴게 시간, 휴식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풀타임 근무 시간으로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급이 낮아지는 거죠. 월급이 점점. 200일전점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레지던트 때는 조금 올랐죠. 그래도 한 시급 10,000원? 10,000원 정도로. 물론 1년차 때는 365일 당직이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해요. 이때부터는 저는 시급 이상의 개념이 생깁니다. 여신. 여신이 뭐냐면요, 나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여신이에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기간을 오래 유지했고 신용 등급이 되게 좋고 혹은 뭐 집도 있고 그러면 이 여신의 폭이 엄청 넓어지겠죠. 늘어나겠죠. 네. 근데 반면에 뭐 카드 연체가 돼서 상태가 안 좋고 아무것도 없고 직장 돈벌이도 없으면 여신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의사 면허를 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신이 무려 5천만 원이 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의대생 때 알바를 안 했던 거를 한 번에 쭉 땡길 수 있는 그런 여신이 열린 거예요. 그럼 다들 그래요. 아니 그거 다 빚인데 빚이잖아요. 그래봐야 마이너스 통장 다 빚인데. 빚은 갚아야지. 그게 왜 너의 자산이고 돈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빚을 한 번도 갚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요? 빚은 저는 그래요. 저는 그때 5천만 원의 여신을 내서 저는 BMW 3 시리즈 샀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다양한 또 경험을 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블로그를 시작하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 이자 이상의 수익은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저는 약간 경제관념이 처음부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빚은 갚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는 거고. 지금도 빚이 있으세요? 빚이요? 네. 저는 다 빚이에요, 여러분. 이 차도 빚이고요. 아, 병원도 빚이고. 아, 제가 매일매일 접하고 깔고 눕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빚입니다. 근데 빚이 많으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네. 제가 불안해 보이나요? 빚은 늘려나가되 시급도 같이 늘려나갔어요. 항상 시급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빚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내가 시급을 늘려서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내가 이제 뭐 돈을 못 벌게 되고 수입이 끊기고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 빚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마지노선을 생각하면서 살되 이 빚의 절대값은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시급을 계속 높여왔으니까 제 스스로. 그래서 전문의가 됩니다, 여러분. 전문의가 되면은 피부과 전문의가 되면은 급여가 한 1000에서 120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세후예요. 그러니까 세전으로 따지면 거의 연봉으로 따지면은 연봉 한 1억? 네, 2억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연봉이 되는 거죠. 하루 10시간씩 일한다고 치면은 한 200시간 정도잖아요. 네. 10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얼마죠? 시급이 5만 원이네요. 5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네.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적어 보이지? 그래서 만 원에서 이제 5만 5만 원으로 오른 거죠. 아.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뭐 본업으로 하고 있던 일 이외에 이제 투잡, 쓰리잡, 포잡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군요. 네, 그때부터였어요. 근데 항상 그때도 통장 거의 0에 가깝고 빚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죠, 사실. 돈을 한 번도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를테면은 매일 일당을 받는다고 치면은 뭐 10만 원을 받았던 일당이 어느 순간 이제 100만 원이 되고 어느 순간 1000만 원이 되고 일당이 그러면은 일당이 1000만 원이면은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일이 되면 1000만 원. 그 돈을 1000만 원 오늘 다 쓰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또 어느 정도 또 남은 돈으로 또 재투자를 하고 그 돈이 또 일당 1000만 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일당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급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잘 됐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쉽진 않죠. 그쵸.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써야 되고 몸도 힘들고 맨날 수행 맞았어요.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천때 이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일단은 친구 그리고 가족 그리고 여가 생활 삶의 질 건강 이런 것들이 좀 손해를 보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요? 저는 일이 재밌어요. 재밌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뭐 이를테면 이제 병원 일을 하고 진료를 보고 그리고 또 뭐 식당을 하고 화장품 사업을 하고 뭐 기타 등등 다른 사업을 또 해 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이게 저한테는 게임이거든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쵸, 부루마블도 되고 뭐 삼국지 게임 해보신 분 있나요?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다스리고 이제 성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막 내정을 다지고 군사를 키우고 이런 이제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삼국지 게임을 하는 거죠. 결국엔 사업도. 아무튼 워라밸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데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쪽이 재밌어서 사실 워라밸을 포기하고 워크 쪽으로 그냥 몰빵을 한 그런 개념이라면 정말 나는 라이프가 소중하고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밸런스를 잘 지키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둘 다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약간 워라밸을 지키는 쪽인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마지막엔 결국에는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울증도 많이 오고. 그리고 너무 놀다 보면 일단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사실.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 진짜. 근데 그건 저도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무작정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자기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근데 저는 돈은 무조건 교환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돈은 물건에 대한 약간 가치? 네. 그냥 종이죠, 종이. 그쵸, 진짜 종이고 숫자고. 그래서 근데 1억을 제가 어느 정도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1억을 모은 게 언제세요? 시기가? 1억을 모은 게 4년 전? 4년 전? 지금부터 5년 전? 얼마 안 됐네요. 네,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마 모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 변수가 너무 많고 돈 나갈 때도 많고 그래서 1억을 모으는데 되게 힘들었고요. 근데 1억 다음에 그게 2억이 되는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억을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요. 좀 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모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일의 뜻이 있고 약간 이런 뭔가 노동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즐기실 수 있을 준비가 돼 있다고 치면은 투잡, 쓰리잡, 포잡 마음껏 하세요. 네, 요즘 시급도 올라서 물론 일자리 찾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되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항상 좀 뭔가 약간 겸허하게 다루고 가치를 두고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제가 돈을 쉽게 쓰는 것 같죠.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제가 차를 슈퍼카를 막 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깊이 생각하고 뜻이 있어서 하는 거죠. 전혀 공감하지 않고 지금 입이 실룩실룩한데 아니에요. 공감의 미소였습니다. 공감의 미소. 가까이서 이제 영상에 다뤄지는 건 진짜 0.1%잖아요. 삶이. 맞아요. 네. 진짜 뭐 하루에 10분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로 다 이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자가 아니고요. 돈은 돈일 뿐. 돈은 돈일 뿐. 숭배하지 말자. 숭배하지 말고 다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일을 즐기시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의 시급을 올려라.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가치를 올리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빚은 늘려라. 빚은 늘려라.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목표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긴 한데요. 빚을 1조를 내는 게 사실 제 목표거든요. 버는 게 아니라 빚을 1조요? 빚 1조가 제 목표예요. 그만큼 신용이 좋은 사람이 부채 건가? 1조. 그러니까 부채 1조가 나오려면은 개인 신용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일단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일단 주식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에 다 이제 레버리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려면은 자산이라는 게 어쨌든 쌓여 있어야 이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 1조 부채 1조인 사람이 되자가 목표인데 진짜 되게 어떤 경우에는 이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 빚을 꼭 그렇게 빨리 갚았어야 됐나? 그 갚지 않고 그 돈으로 뭔가 다른 걸 해봤으면 어떨까? 근데 이자만 내면서 오늘 되게 저는 빚을 들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목돈이 생기는 족족 갚았던 스타일이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네. 아니죠. 그 목돈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가치 있는 목돈인데 은행에서 빌려준 그 돈을 지금같이 금리도 싼 이 시대에 뭐하러 갚아?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20%다 그럼 바로 갚아야죠. 그냥 번 줬도 갚아야 돼. 그리고 저축 엄청 해서 그 수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금리가 사실 0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빚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대. 헛되이 쓰지 말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잘 써서 이자와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사실 너무 그 자기가 처한 상황, 또 자기가 잘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저는 새벽에도 일을 할 것 같고 직장 끝난 다음에도 일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직장에서의 일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치면 직장에 올인을 하겠지만은 어떤 직장이 만약에 루틴 잡이다 라고 치면은 루틴 잡 위에 미래 가치가 되는 어떤 다른 일들을 혹은 수업이든 교육이든 내 시급을 올리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에 좀 맞게 움직이는 게 제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동의하지 못하고 아니 도대체 무슨 멍멍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